안녕하세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6년도 대학 교양교육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 선혜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3편 가운데 2부 분석과 지필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AI와 함께 연구 질문을 세우고 문헌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들고 실제로 쓰는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구조를 잡고 초안을 쓰고 문장을 다듬고 논증을 점검하는 각 단계에서 AI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모든 과정을 내 컴퓨터의 작업 폴더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이어가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모듈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께서는 첫 번째, 연구의 분석과 지필 단계에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절차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논증과 구조 점검에 강한 도구와 표현과 문체에 강한 도구를 목적에 맞게 구분해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설치형 AI 에이전트로 내 컴퓨터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지필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AI에게 논문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내 사고를 정리하는 것, 이 차이가 이번 시간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1부를 복습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발산, 근거 탐색, 수렴, 근거 정착의 4단계 순환으로 연구 질문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쥔 산출물이 2가지였죠. 구체화된 연구 질문, 그리고 문헌 리뷰 및 그림. 이 둘이 오늘의 출발 재료입니다. 이번 시간 시연에 쓸 주제는 이겁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1부에서 4단계 순환으로 함께 좁혔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1부의 도착점이 이번 시간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각자 도출하신 질문을 넣고 따라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구조 설계, 초안, 문장 다듬기, 논증 점검, 이 4단계를 먼저 단계별로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은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구분선을 한번 긋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조와 대필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AI로 논문을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검토, 수정, 공개 없이 자신의 학술적 기여인 것처럼 제출하면 학술지와 기관의 정책을 위반하고 심각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특히 가짜 자료나 수치, 인용을 포함하거나 부적절하게 타인의 표현을 재사용하는 것 역시 연구 부정 행위입니다. 반면 보조는 구조를 제한받고 표현을 개선하고 반론을 점검받되 논지와 최종 문장을 연구자가 책임지고 필요한 경우 활용 사실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일부에서 저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칙이 지필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모든 기법은 이 구분선 안쪽 보조의 영역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필을 4단계로 나눠서 단계마다 가장 잘 맞는 도구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초안, 문장, 논증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설계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사실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장 힘든 순간이 딱 빈 화면에 앞에 앉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뼈대를 먼저 세우는 단계에서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연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한 연구 질문을 혹은 연구 주제를 챗GPT나 그런 어떤 LMM에게 제공해주고 논문의 목차와 논증, 흐름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론,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이런 큰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이때 각 장에서 다룰 핵심 논점과 필요한 근거 유형까지 함께 요청을 한다면 전체적인 논증의 설계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질문을 주고 논문 유형, 경험 연구인지 리뷰인지
이런 어떤 논문의 어떤 방법론적인 유형을 밝히고 목차와 장별 핵심 논점을 요청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화면 오른쪽에 프롬프트 예시를 넣어 두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행하시는 연구에 맞게 응용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제안은 정말 초안 중의 초안입니다. 내 연구 맥락에 맞게 재배열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연구자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부터가 연구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초안 작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해둘 것, 제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초안의 주인은 나고 AI는 그 정리를 돕는 거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1부에서 정착시킨 근거, 그러니까 문헌에 밑그림을 주고 단락 초안을 함께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철칙은 사실과 수치와 인용은 내가 준 자료에서만 쓰고 자료에 없는 내용은 반드시 확인 필요로 표시하게 해달라라는 어떤 이런 이제 멘트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이 지시가 이제 환각 위험을 100% 없애지는 못하지만 아주 크게 낮추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장과 인용은 반드시 다시 원자료와 대조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락에 이제 목적, 서론의 연구 필요성인지, 이론적 배경의 개념 정의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시하시면서, 정확하게 이제 원하시는 바를 밝히시고, 네, 초안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오른쪽에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넣어 두었으니까요. 좀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초안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논지에 맞게 자르고 다시 쓰는 것까지가 초안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로는 문장 다듬기, 윤문, 저희가 이제 프루프리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미는 그대로 두고 문장만 다듬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쓴 초안을 클로드에게 주고 학술 문체로 다듬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챗GPT가 아니라 굳이 클로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에게 내가 쓴 초안을 주고 어색한 표현이나 중복, 늘어진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때 지시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미와 주장은 바꾸지 말고 문장만 꼭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조건을 붙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한 위치를 꼭 표시해 달라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듬은 결과를 원문과 대조해서 뉘앙스가 바뀐 곳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문, 즉 문법이나 철자나 가독성 개선 수준의 AI 활용은 많은 출판사와 학술지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문이라는 이름으로 문장 구조, 논증, 섹션 구성까지 실질적으로 바뀌면 단순 교정이 아니라 내용 변형에 가까워집니다. 공개가 필요한 범위와 위치는 저널마다 다르기 때문에 추구 전에 해당 저널의 최신 정책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윤문의 공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내 초안을 주고 의미와 주장은 유지하고 문장만 다듬을 것이라는 조건을 걸고 수정한 위치와 이유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종 채택 여부는 원문과 대조한 뒤에 내가 결정한다라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논증 점검입니다. 이 단계에서 요령은 딱 하나인데요. 칭찬하지 말고 비판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챗GPT나 이런 이제 AI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GPT가 아부를 잘하죠.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칭찬 말고 꼭 비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내 논증의 빈틈과 비약, 예상 반론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증의 약점 3가지와 심사자가 던질 질문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AI는 기본적으로 너무 친절해서 그냥 두면 칭찬부터 하기 때문에 비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진짜 유용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으면 보완을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근거를 추가하고 표현을 완화하고 한계를 명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심사 전에 미리 심사를 받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 혹은 이제 여러 바퀴 이렇게 원고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 반론에 강해지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원고를 완성시키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화면에 제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제시해 놓았으니까요. 선생님들 논문에 맞게 좀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간에 AI 도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논증이나 구조 부분에서는 이제 챗GPT를 말씀드렸고, 표현이나 문체 부분에서는 클로드를 사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표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이 표는 절대적인 성능 순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도구를 고르는 어떤 출발점 정도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 두 도구 모두 다 양쪽의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모델 버전이나 언어나 프롬프트, 원고 길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앞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최근에 GPT 5.6이 이제 나오면서 소울 모델처럼 문서 작성과 장기 작업 능력이 강화된 모델이 나오면서 점점 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회사께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시기보다는 이제 같은 단락이나 같은 평가 기준으로 두 결과를 비교해서 내 원고에 맞는 쪽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치형 AI 에이전트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본 네 단계를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곳에서 해결해 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형 AI 에이전트 코덱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본 슬라이드에는 설치형 코덱스 데스크탑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또 이제 그 사이에 좀 업데이트가 되어서 코덱스와 챗GPT 데스크톱 앱 안에 이제 다 그게 통합이 되어서 화면과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선상에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설치형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단계마다 웹에서 도구를 바꿔 타는 방식이었죠. GPT에 갔다가 클로드에 갔다가 뭐 노트북 LM에 갔다가 퍼플렉시티에 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매번 올리고 결과를 복사해서 옮기고, 물론 이 방식도 충분히 훌륭하긴 한데요. 다만 자료가 많아질수록 또 원고가 길어질수록 오가는 부담이 커지고 또 맥락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LMM의 응답이 좀 이상한데? 라는 점을 느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맥락이 계속 달라지면서 응답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바로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데스크톱 AI 에이전트인 코덱스를 활용을 하시면 내 컴퓨터의 작업 폴더를 지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파일을 읽고 수정하면서 결과 파일을 직접 내 컴퓨터 안에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보안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하겠죠. 내 원고를 직접 웹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로컬 폴더에서 작업한다라는 것이 뭐 전부 오프라인이고 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가 전송 처리는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긴 하셔야 하지만 웹에다가 업로드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있는 데스크톱 그런 설치형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앞에서 본 구조, 초안, 문장, 논증의 전 과정을 이제 이 코덱스라는 한 곳에서 다시 해보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AI 에이전트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AI에서 직접 일하는 AI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용 대화용 LMM은 주로 응답을 생성하죠.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니까요. AI 에이전트는 여기에 뭐 파일, 코드, 브라우저와 같은 도구와 작업 권한,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반복 절차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요청을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허용된 범위에서 파일을 읽고 쓰고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해서 다음 행동을 직접 스스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율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권한의 범위와 사람의 승인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이렇게 직접 자율적인 좀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단락을 다듬어줘와 같은 한 번의 응답을 넘어서서
초안을 만들어서 파일로 저장해줘와 같은 여러 단계의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범용 LMM이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는 똑똑한 동료라면 에이전트는 일을 맡기면 끝내서 직접 가져오는 정말 사람 조교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또 그 중간 과정이 화면에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고 개입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자율이지만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26년 7월 9일 이후 시점부터는 챗GPT 데스크톱 앱 안에 코덱스가 통합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화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계속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좀 낯서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코덱스의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GPT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픈 A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챗GPT 데스크톱 앱의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창과 함께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목록. 저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웹에서 챗GPT 화면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를 다음 이제 화면에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GPT 데스크톱 앱에서 이제 이런 코덱스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큰 차이점은 내 데스크톱에 있는 폴더를 작업 공간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드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때 기존 어떤 나의 폴더를 직접 지정을 해서 제가 지금 시연용 연구 폴더라는 걸 연결을 해 주었는데요. 그럼 이 폴더 안에서 내가 이제 현재 폴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읽고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보면 실제로 그 폴더 안에 있는 논문이나 메모들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사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런 작업 내용들이 모두 이렇게 기록에 남고 대화로 남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다 되짚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이 화면에서는 나 대신 승인을 하도록 지금 설정을 해놔서 아무 승인 과정 없이 지금 코덱스가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래 파란 글씨의 설정에서 매번 이렇게 승인을 하시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단계별 작업을 인간이 직접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제가 시연용 폴더라고 이제 해놓은 그런 어떤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직접 읽고 PDF 파일들을 직접 읽고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부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트북 LM에 직접 다 업로드를 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그냥 파일을 옮기지 않고 내 컴퓨터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네 단계를 요 코덱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롬프트는 이렇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정리했던 이 폴더의 문헌을 바탕으로 이 연구 질문에 맞는 논문 목차와 논증 뼈대를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헌을 매번 다시 첨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폴더 안에서 직접 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편리한 점이고요. 다만 에이전트가 파일명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해서 내용 검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핵심 주장에는 반드시 문서명과 근거 구간을 표시하게 하고 직접 원문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나 논증에 이제 뼈대를 다 설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만약에 아까의 방식으로 했다면 노트북 LM에서 나온 결과를 정리해서 별도의 문서로 만들고 그 문서를 또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GPT에 또 올리고 GPT에다가 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목차를 짜줘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없이 이 코덱스 안에서 GPT 데스크탑 안에서 모두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원칙은 뼈대를 재배열하고 취사 선택하는 건 사람이다 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인데요. 이 방식의 진가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GPT나 뭐 클로드에서 초안을 쓰거나 뭐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채팅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 폴더에 그 파일 형태로 그 드래프트가 다 직접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저희가 1부에서 작성했던 문헌 매트릭스를 근거로 서론 첫 단락 초안을 써서 워드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간단한 프롬프트를 제시를 했을 때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 채팅창에 나온 화면이 아니라 그냥 워드에 직접 자기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준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폴더의 파일로 남고, 또 원본과 생성본을 구분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그 논증의 과정을 이렇게 팔로우업 해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초안도 여전히 재료이기 때문에 내 논지에 맞게 다시 쓰는 것까지가 초안 작성이다라는 원칙은 어디서나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장과 논증입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같은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아까는 제가 이거를 클로드에 가져가서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코덱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때는 이 안에서 한 번에 이 작업들을 다 이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듬으실 때, 윤문 작업을 하실 때 그 명령을 하는 방식,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앞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파일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일을 뭐 학술 문체로 다듬 때 원본을 보전하고, 뭐 그리고 또 수정본과 변경 요약을 따로 저장해줘. 아까 저희가 클로드 채팅창에 쳤던 걸 이제 이렇게 코덱스에게 이런 방식으로 명령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논증 점검 역시도 이 단락의 빈틈과 논리 비약, 예산 반론을 이제 원문을 직접 고치지 말고 검토 보고서로 작성해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원본 보존, 수정본 분리, 변경 기록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비교하고 연구를 완성해 가실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지막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AI 에이전트 방식이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복사와 붙여넣기가 줄어듭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결과가 같은 작업 폴더에 쌓이기 때문에 모두 기록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구조, 초안, 수정본이 모두 다음 작업의 재료가 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또 맥락이 계속해서 그 대화창이 길어지면서 맥락이 흐트러지는 일이 적기 때문에 내 폴더 안에서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퀄리티 높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자료 중심으로 내 맥락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그런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폴더가 로컬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보안이 자동으로는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민감한 어떤 자료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 과정을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연구 보안 측면에서, 연구 윤리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 말고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웹 방식과도 병행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볍게는 웹으로 좀 시작을 하셔서 본격적으로는 내 폴더에서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지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통계 분석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에 보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그냥 GPT 자체에서 통계를 다 돌려서 결과를 연구 결과로 실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실을 수는 없지만 그 통계 코드를 분석 코드 작성을 보조를 받고, 그 코드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실행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변수를 정의하거나 결측을 처리하거나 이런 어떤 실행 코드와 로그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남기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통계 분석 과정에서도 충분히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질적 연구를 하실 때에도 전사 자료를 분석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뭐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뭐 IRB와 같은 어떤 그런 보안
필요한 부분을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AI가 제안한 코딩을 예비 코딩으로 이제 연구자가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연구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좀 더 다양하게 접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번 시간에 등장한 도구들을 한번 역할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라든지 논증 점검에는 챗GPT가, 그리고 문장 다듬기나 윤문은 클로드가 좀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코덱스 데스크탑, 챗GPT 데스크탑 내의 코덱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혹은 또 코덱스 CLI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이런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외에 뭐 통계 분석을 위한 코딩이나 이런 뭐 전사자료 분석 같은 것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근거 문서 확인에는 여전히 일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LM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듯이 이 배치는 고정된 서열이 아니라 과업별 출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구는 정말 끊임없이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 원고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AI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인지해 보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빨라진 만큼 이런 확인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데요. 요것만 기억하고 저희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AI가 만든 문장을 검토 없이 자신의 기여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보조가 아니라 대필이 된다고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모든 수치, 인용, 해석은 원자료와 대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활용 기록을 남기고 투고 저널이 요구하는 범위와 위치에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질문은 이 문장의 근거와 논리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데 말로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들어보시면서 너무 당연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정말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3부, 신뢰의 완성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보조 대 대필, 그리고 그 구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점, 역할 분담, 논증은 챗GPT, 윤문은 클로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렸고요. 또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코덱스, 그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강조해드리는 인간의 책임 부분, 그래서 구조는 함께 잡고 문장은 다듬게 하되 논지와 책임은 인간 연구자인 내가 져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또 실습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부에서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이제 내 초안 한 단락으로 윤문과 논증 점검을 한번 시켜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작업의 차이를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면 도구를 고르는 감각도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3부에서는 이렇게 만든 원고를 믿을 수 있는 원고로 완성하는 방법, 인용과 사실과 논증의 검증, 그리고 연구 윤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